자, 라포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뢰성, 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 희봉성, 협조할 수 있는 상태, 친화성, 어떤 친화력의 상태, 반응성, 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 이걸 다 라포입니다. 이른바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라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신과의 라포가 있고 타인과의 라포가 있다. 그 자신과의 라포는 저번에 설명 한번 했죠. 자, 이른바 신체와의 라포, 마음과의 라포, 영적인 라포. 자, 신체와의 라포는 신체와 잘 통하는 상태. 즉, 내 몸이 전하는, 이 몸의 정상이 전하는 그 신호에 잘 반응할 수 있는 상태. 이걸 이제 신체와의 라포라고 합니다. 자, 마음. 자, 마음과 잘 통하는 상태죠. 이른바 이제 우리 마음에도 5만 가지 감정이 하루에 떠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에 잘 반응할 수 있는 상태. 영적인 라포는 나를 초월해서 이 세상의 어떤 대상들, 자, 어떤 분야들, 자, 나를 초월해서 이렇게 이제 연대감을 느끼는 상태, 연대감. 어떤 대상들과 연대감을 느끼고 어떤 분야와 연대감을 느끼는 상태. 여기 이제 영적인 라포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고요. 오늘 다루는 부분은 이제 타인과의 라포입니다. 타인과의 라포. 다른 사람과 어떻게 긍정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협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것인가. 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라포를 형성하느냐죠. 상대방과 나의 공통점을 찾고 그것을 기준으로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죠. 공통점을 어떻게 잘 찾을 것인가. 그래서 의사소통의 3요소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3요소의 7%는 바로 언어의 내용입니다. 38%는 음성 언어, 55%는 바로 신체 언어에 해당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선 7% 언어적인 내용에 맞추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선 술어라는 건 서술어를 이야기하는데요. 서술어가 어떤 사람 시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 청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체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밝고 환하게 보이네요. 이건 뭐예요? 시각이죠. 제가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이건 뭐죠? 청각이죠.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이거는 신체 감각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감각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에 어떤 고객사에 와서 저는 전망이 확 트인 밝고 환한 집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마침 전망이 확 트인 그런 밝고 환한 집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시각으로 대응을 하면 잘 맞겠죠. 근데 시각으로 얘기하는데 반드시 새소리도 울리고 물소리도 들리는 그런 괜찮은 집이 있는데 한번 가시죠. 이게 청각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안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이 어떤 수를 사용하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시각으로 대응하고 청각으로 이야기하면 청각으로 대응하고 신체 감각으로 이야기하면 신체 감각으로 대응한다. 요거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마다 또 핵심 단어가 있거든요. 핵심 단어. 주로 이제 핵심 단어는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죠. 가치.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변화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또는 마음 또는 뭐 치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치유 전문가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그 단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는 스포츠에 대한 단어를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뭐 골프를 치는 사람 골프에 대한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를 잘 듣고 그 단어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동의 경험과 연합을 해라. 너와 나의 공동의 경험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그러면 고등학교 동창 시절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동창은 아닌데 같은 남자야. 비슷한 또래야. 근데 그럼 취미 활동을 이제 한번 따져보고 뭐 같이 골프 친다고 골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요즘 뭐 어떤 주식 투자라든지 뭐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통 부모의 그 경험이 뭐가 있느냐인지 이걸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요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음성의 질, 목소리를 맞추는데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빠르기, 소리의 질, 소리의 크기 요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투리를 쓰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이요. 서울이면 이제 서울은 뭐 표준말이 그대로 사투리 아닙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도 물론 사투리 억양이 있지만 경남 진주에 내려가면은 완전히 사투리가 되죠 그냥 완전히 억양만 사투리가 아니라 네. 단어 자체도 사투리가 되죠. 그쪽 동네 그쪽 동네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지. 사투리 쓰는 사람들 사투리 쓰라 이거죠. 그런 것도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신체적 반응 뭐 앞서 말씀드렸는데 같은 자세. 뭐 예를 들어서 팔짱 끼고 얘기 뭐 같이 팔짱 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앉아서 얘기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겠죠. 뭐 제스처, 얼굴 표정, 눈 깜빡임, 뭐 호흡을 어떻게 맞추느냐 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숨을 들이마시면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깨, 가슴이 이렇게 올라가죠. 내쉬면 내려가죠. 자, 우리 체면 걸 때도 이제 이걸 많이 맞출 수 있는데 내담자가 숨을 들이마실 때 같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같이 내쉬고 이제 이 어깨, 가슴에 오르내림을 보면서 이제 맞추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눈 깜빡임. 상대방이 눈을 깜빡일 때 나도 같이 깜빡여 주는 거죠. 같이 깜빡여 주는 거죠. 예. 이런 거 다 맞춘 겁니다. 자, 이제 맞추기를 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선생님 이제 백트래킹을 이제 봐야 돼. 백트래킹. 자, 그 다음 페이지 잡는지 보실래요? 백트래킹.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맞추기. 오케이. 그 넘어가지 말고요. 백트래킹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볼게요. 백트래킹. 백트래킹은 상대방의 어떤 말을 따라가면서 맞춰주는 거거든요, 선생님. 백트랙하면 발자국을 따라가다는 뜻이에요. 발자국을 따라갔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백트래킹에 대한 기술을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해준 거죠. 자, 따라하기.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라고 하면은 예, 날씨가 참 좋네요. 이렇게 따라 해준 겁니다. 날씨가 참 춥네요. 예, 아니 추워요. 상대방 말을 그대로 따라 해준 거죠. 문장 자체를 다 따라할 수도 있지만은 그중에 어떤 단어를 따라할 수도 있죠.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안 좋아요. 맞아요, 경기가 안 좋네요. 맞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뭐 이렇게 따라할 수 있겠죠. 자, 지난 주말에는 제가 북한산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을 하셨군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 말을 따라 해주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겠죠, 선생님? 따라하기. 자, 따라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바꾸고 말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 바꾸고 말하기. 바꾸고 말하기. 저는 지금 직장 생활에 거의 한계에 부딪혀서 지금 직장 다니기가 너무 싫어요. 자, 저는 직장 상사도 나를 갈구고 막 월급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근무는 야간 근무까지 해야 되고 지금 직장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A가. 근데 이 말을 이제 자기 식대로 바꿔주는 거죠. 선생님 말씀은 직장 생활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군요. 자, 직장 생활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군요. 자, 똑같은 말은 아닌데 좀 비슷한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바꾸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서울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차 사고가 나가지고 도로에 어떻게 차가 밀리든지 원래 30분 만에 와야 되는데 오늘은 1시간 반이 걸렸네요. 바꾸고 말하면 교통체증이 심했다는 말씀이군요. 바꾸고 말하면 교통체증이 심했다는 말씀이군요. 어때요, 선생님? 또 이제 내담자랑 상담하다 보니까 내담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결혼하니까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맨날 야간 근무지. 시댁 식구랑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는 잔소리가 심하지.
내가 결혼을 왜 했나 싶어요. 아, 바꾸고 말하면은 결혼 시간이 너무 힘들다는 말씀이군요. 뭐 이런 식이죠. 자, 우리가 상담할 때 이제 이런 바꾸고 말하기도 아주 유용한 기술이죠. 바꾸고 말하면 뭐뭐라는 말씀이군요. 당신은 뭐뭐라고 말하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하기라는 게 있어요. 요약하기. 자, 요약하기. 어떤 사람이 계속 한 5분, 10분 이상 막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내담자도 계속 이야기를 막 두서없이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계속 이야기만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들어주다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줘야죠. 아,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고,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잘 들었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꼭 뭐 상담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뭐 5분, 10분 계속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다를 막 뜨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럼 계속 듣고만 있으면 이게 이제 끝없는 이야기로 가거든요. 그럴 때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잠깐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를 다시 요약 정리를 해보면은 전체 두세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요약 정리를 할 때는 어떨 때 유용하냐면은, 이제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이야기를 끊어버리고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상대방 이야기를 요약 정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또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어때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자, 상대방 이야기를 전부 요약 정리를 하면서 내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존중받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했던 뭐 내담자 이야기, 결혼하니까 뭐 남편은 야간 근무가 많아가지고 집에 거의 들어오지도 않고, 제가 시댁 식구랑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는 잔소리하고 시누는 또 일도 시키고 뭐 자기 속옷까지 빨아달라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 보면, 아, 남편이 야간 근무가 많아서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그리고 시댁 식구랑 같이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나 시누나 이렇게 너무 잔소리도 많고 일도 많이 시키고 많이 힘들다는 말씀이죠. 예,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도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오셔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런 경험 자체가 나를 불행하게 하기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비 온 뒤에 뭐 딱이 굳는다 말처럼, 이렇게 결혼 초반기에 고생을 많이 하다 보면은 또 나중에 결혼 중반기 이후에 뭐 아기도 낳고 잘 키우고 하다 보면 또 그만큼 또 대접도 받고 결혼 생활이 더 편안할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말을 하기 이전에 충분히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덧붙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다. 백트래킹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백트래킹에 대한 거는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그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겠습니까? 거기 있네, 거기 있네. 그거 보세요. 맞추기 좀. 페이싱의 방법에 지금 일치시키기가 있고, 거울 반응하기 미러링이 있고, 교차 거울 반응하기 크로스오버 미러링이 있고, 백트래킹이 있죠, 선생님. 백트래킹은 지금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일치시키기 이거 봅니다. 자, 매칭이라고 하는데, 매칭은 상대방과 똑같은 자세, 몸짓, 동작을 취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오른손을 들어요. 나도 오른손을 드는 겁니다. 상대방이 왼손을 들어, 나도 왼손을 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미러링은 거울 반응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상대방의 자세와 동작을 따라하는데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따라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오른손을 들면은 나는 왼손을 들면 되겠죠. 상대방이 오른손 거울에 비치는 거 보면 나는 왼손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오른손을 들면은 자 왼손을 들면 나는 오른손을 드는 거지. 이런 건 이제 미러링이라고 하는 미러링. 그러니까 매칭이나 미러링이나 이거는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아무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차 거울 반응하기라는 건 뭐냐면은 크로스오버 미러링. 예를 들어 상대방이 눈을 깜빡거려요. 나는 고개를 깜빡거려. 눈을 깜빡거리면 고개 같다. 눈 깜빡이면 고개 같다. 체면 걸때기 아주 유용할 수가 있죠. 체면 걸때 눈 깜빡이면 고개 같다. 눈 깜빡이면 고개 같다. 이게 이제 눈 깜빡임과 고개 같다는 신체의 다른 부위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고개를 갖다 가니까 이게 이제 신체 부위는 다르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뭔가 좀 편안한 느낌이 들거죠. 저분이 나한테 맞춰주네. 그래서 빨리 체면에 들어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차 거울 반응을 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라포가 다 됐네요.